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02-2000번에 4919, 문자로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민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또 유튜브랑 문자에서는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라고 디테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문자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께 왔고요. 에로티 백큐 22,200원에 매수하셨고 11% 비중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에러티 백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에 사용되는 진공 펌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에러티 백큐은 영업이익이 전체 실적에서 한 672억 정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이유는 태양광 쪽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부각되었기 때문인데 지금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7억밖에 못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수주 잔고가 태양광 쪽으로 신규 수주가 생각보다 들어오지 않았고 반도체 업황도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미스가 난 건데 향후에 2분기, 3분기에 실적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올라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당장의 수주만 놓고 본다면 지난해 연말 기준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놓고 본다면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미스 나고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1분기 실적 미스 나고 주가가 급격하게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회복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결단하셔가지고 전량 매도하실 수 있으면 전량 매도하고 화장품이라든지 다른 이제 주도 테마로 옮겨가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손절하셔가지고 일단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가볍게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괜찮다라고 봐요. 하지만 비중을 그대로 들고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전량 매도하시고 아니면 좀 몸집을 가볍게 하신 다음에 다른 주도 테마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로티 백큐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2,200원, 비중은 11%였습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전량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절반이라도 손절을 해보면서 가볍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면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하나기술이요. 네. 하나기술 매수가랑 비중은요? 57,000원에 20%요. 네. 하나기술 5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기술 오늘 종가가 54,500원인데 매수가가 예, 57,000원이거든요. 사고 나서 자꾸 떨어지고요. 네,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가지고 가봐야 될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김병진 네.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네, 하나기술 우리 시청자님 제가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기술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지금 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이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매출 원가랑 매출 총이익은 좀 손실권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영업손익이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좀 찍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손익이 마이너스로 나왔는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매출이 지금 매출은 좀 찍혔는데 이거를 조기 인식을 하는 부분에서 회계상으로 조기 인식을 반영을 했는데 아직 이게 실질적으로 납품이 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억 손실로 좀 찍히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을 좀 조기 인식한 것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까보니까 이게 영업 손실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좀 빨리 좀 납품이 되고 영업이익이 좀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야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겁니다. 매출은 이제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받았지만 영업이익이
현재는 납품이 좀 지연돼서 안 찍혀서 그런 거고요. 저는 현재 가격이 54,500원인데요. 이 종목은 비중 20% 정도 가지고 계시면 저는 매도하시는 것도 나쁜 전략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바닥권에 있는 다른 종목들 또는 뭐 반도체 투자 수에 관련된 전공정 기업들로 갈아타 보시면 충분히 저는 복구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종목은 매도 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 네, 매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흑자 전환이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상당 부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요. 하나기술 매도 후에 반도체 전공정 쪽으로 가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흥하해운이 왔습니다. 2,6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2,310원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볼지 조범수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네, 흥하해운이 정말 최근에 해운주들 뭐 대한해운이나 HMM 같은 경우에 뭐 10% 넘게 급등세하는 와중에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대주주 잔금상선이 그 보유하고 있는 그 채권 제가 질권 설정한 게 있는데 금액이 8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3주 정도 됐을 거예요. 3주 정도 된 상황에서 블록딜을 또 674억 가량 지금 회사에서 계속해서 블록딜 장중 매도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주주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에요. 해운주들 뭐 상해 컨테이너 지수 올라가고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해운주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데 이 종목만큼은 대주주 리스크가 걸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 보시면은 흥하해운이 그래도 중간에 이슈 받으면서 반등 나온 구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등 나온 이후로부터 블록딜을 또 때린 건데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내려올 자리까지는 뭐 단기 지지선이라고 보실 수 있는 자리까지는 이미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단기 지지선 라인까지는 다 내려왔습니다만 리스크가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평단가가 2,670원이에요. 2,670원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기술적 반등은 열려 있습니다. 충분히 기술적 반등 구간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 하시고 다른 해운주로 저는 갈아타시는 걸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홀딩 하시고 기술적 반등으로 본전가 오면은 다른 해운주로 좀 갈아타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흥하해운, 해운주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이 흥하해운은 대주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해운주로 갈아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매수가 2,67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연결되어 있었던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를 남겨주셨어요. 매수가가 32,400원이고 비중이 30%라고 하셨는데 인탑스 오늘 종가가 26,400원입니다. 하락폭이 깊어서 꼭 이렇게 고민도 굉장히 깊으실 것 같은데요. 김병진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네, 인탑스 정말 이 종목은 저도 약간 어떻게 이제 전망을 내드려야 될까 고민이 되는 종목이에요. 이 기업이 가전제품이나 뭐 자동차나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제품들 이런 것들을 좀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이 좀 흑자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제가 전망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흑자인데 이 기업이 정말 턴어라운드를 크게 하려면은 로봇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가전제품도 굉장히 잘 팔려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올해 완벽하게 드라마틱하게 바뀔까 이런 부분에서 좀 퀘스천 마크가 좀 달리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흑자예요. 로봇주 중에서 유일한 좀 가치주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실적은 흑자인데 이 기업이 주가가 가려면 가전이 일단 좀 잘 팔려야 되고요. 자동차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같이 판매를 하는 부분인데 전방 사업이 좋아져야 되고 금리가 좀 떨어져 주면 주가가 좋아질 것 같은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아요. 좀 팔기는 조금 아쉬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 종목이 23,000원 미만으로 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비중은 10% 이상 좀 축소를 하시고요.
안 떨어진다고 하면은 조금 더 보유를 하셨다가 저는 이 종목은 매수가 부근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져가서 끝까지 끌고 가시려면은 내년까지는 좀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이 종목은 그냥 매수가 매도도 나쁘지 않겠다 좀 전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탑스 지금 32,40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종가 26,400원인데요. 32,4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문자 연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께 왔는데요. 로보로보 7,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라고 하십니다. 굿뉴스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보유를 해야 될까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된다면 손절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AMD랑 교육용 로봇 관련해서 업무 협약 체결했다는 얘기 때문에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로봇로봇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로봇에 좀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 로봇주들이 급등했던 시기에도 로봇은 생각보다 못 올랐었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은 지난 2023년 초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도 로봇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만약에 이제 같은 논리로 본다라면 로봇가 이번에 AMD랑 그 교육용 콘텐츠 이제 개발한다는 이슈가 없었다라면 사실상 계속해서 장기적인 우하향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될 때 가급적 그냥 약간 손실을 감수하고 손절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일단 손절 가격은 지금 가격부터 한 6,500원 밴드 구간 내에서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생각보다 주가가 좀 못 오른다라면 조금 지금 현재가보다 조금 아래 구간에서도 그냥 과감하게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테마로 갈아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보로보 내일장에서 과감하게 손절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삼천당 제약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4,900원에 15%요. 네, 삼천당 제약 11만 4,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매수한 지 이틀 됐는데요. 네. 얼마 선까지 가서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목표가랑 손절가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시청자님께서 어느 가격쯤에 팔아야 되냐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확실히 주식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사는 거는 쉬운데 얼마쯤에 익절하고 파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GLP,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보시고 인슐린 쪽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제가 재무제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이오든 아니면 반도체든 전반적으로 그래서 북미양 매출 쪽이 중요하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부 물론 이 바이오나 제약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재무제표 많이 안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래도 보긴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수출 비중 쪽으로 보면은 홍콩이나 아니 파키스탄,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미국향보다는 사실 중국과 협력하는 향이 좀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테마성이 붙으면서 기대치로 GLP 쪽으로 가버린다면은 다행인데 이 모습만 봤었을 때는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고 일단 현재 구간 차트만 보시면은 딱 이제 저항대 구간에서 돌파 시도했던 자리였어요. 오늘 돌파 시도하다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자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은 목표가를 아마 원하시는 것 같아서 14만 원 정도 2차 저항대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비만 치료제는 계속해서 이슈가 붙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저도 당장 먹고 싶네요. 저도 비만 치료제 먹고 싶은데 삼천당 제약이 비만 치료제 쪽에 테마성으로 붙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꼭 타이트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오늘 중에 최근에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단 하루 만에만 해도 막 수급이 이동하면서 빠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다시피 다시 한번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바이오 쪽은 잠시 쉬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대응하실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커트라인을 짧게 잡고 가시는 걸 추천 많이 드리기 때문에 한 10만 5천 원 선에서 손절 라인, 커트라인 잡으시고 이제 지난 전일에 대한 고점 돌파하는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 그럼 14만 원까지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11만 4,90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종가 11만 7,400원입니다.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14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자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샵 2034로 문자로 상담받고 있는데요. 지금 종목은 바로 비츠로 테크입니다. 1,95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 외에 상승하다가 공시로 인해서 급락을 했는데 향후 대응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김병진 매니저님, 비츠로테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발전 관련된 제품 관련 수요 때문에 북미향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수익도 좀 잘 나는 기업이고요. 근데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제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하시니까 공시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공시를 제가 한번 보니까 소송 제기가 있네요. 뭐 자회사에 대한 소송 제기고요. 보니까 뭐 소송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 소송이 지금 제기가 된 거예요. 소송이 제기가 되고 나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답변서를 좀 제출하고요. 답변서 제출하고 이제 심리나 재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상장사들의 이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제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뭐 자기 자본 대비해서 엄청나게 크지 않은 이 정도 금액으로 이 종목을 굳이 뭐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50원에 가지고 계시고 현재가가 1,280원이시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9,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 보시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요 12,000원을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1차 목표가라고 보시면 되고 소송 관련된 이 이슈는 이제 소송이 좀 제기된 거고 결판이 또 나오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단기 이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내에서 주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추가 비중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현재 비중으로 이 종목 그대로 지켜보시고 목표 주가 12,000원까지 가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츠로테크 1,95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1,28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요. 시간 외에 상승하다가 공시로 인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보유해 보면서 목표가는 12,000원을 제시해 주셨고 9,500원이 이탈하지 않는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비츠로테크까지 들어봤는데요.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마음껏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에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너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제가 주요 이슈뿐만 아니라 그날 있었던 이슈에 대한 관련 종목들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항상 제 아침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항상 들으셨던 분들은 항상 같이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듣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8시에 백인현 매니저 검색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도 이제 제가 다양한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종목 그리고 제가 공모주 청약까지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공모주 청약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셔도 뭐 한 달이면 한 1-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공모주 청약까지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8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그날의 장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본인 피셜로는 개인 개미지옥이다. 한 번 가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찾아가서 보거든요. 댓글도 남기는데 너무 뿌띠하셔서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8시에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네이버 밴드에 공모주 궁금하신 것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조범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이제 내일 새벽이죠, 정확하게.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일단 미 선물 같은 경우 현재 보합권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옵션 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많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가격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을지 가격 구조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엔비디아 방향성에 대한 자료들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강조드렸던 SOFC까지도 꼼꼼하게 짚을 예정이니까 잠시 후 10시 10분에 시작하고요.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뷰가 궁금하다 조범수 매니저의 현재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10시 10분에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병진 매니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김병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와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는요. 너튜브에 NBA 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고요. 앞서서 이제 백인원 매니저님께서 너무 뿌띠한 저도 이제 갑자기 보고 싶어져서 어떤 멘트를 좀 해드려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저는 이제 저녁 방송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뿌띠한 내용들을 담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 오늘 시장에서 좀 올랐던 수소 관련된 얘기들 좀 더 SOFC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도 좀 풀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가지고 계신 고민들도 좀 들어드리면서 시장 전략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병진 매니저의 SOFC 관련해서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인현 매니저님만 뿌띠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아닙니다. 우리 세 분 매니저님들 모두 뿌띠하고 항상 가지고 오는 종목들 모두 뿌띠하니까요. 함께 매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월수팀, 화목팀과 함께 특별한 포트 대결도 하면서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과연 월수팀 지금 7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7거래일 동안 이 종목들로 상승을 하면서 역전이 가능할지까지도 5월달 한 달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치면 상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글로벌 증시 투나잇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이슈들, 한국에서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슈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글로벌 증시 투나잇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 스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내일 다시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